앞으로 2022년 12월 달에 연말연시 주택담보대출이 10%에 육박한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12월 되면 4.75가 될 거고 한국은 11월 달에 3.5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 1월이 되면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려서 4.0을 만들 겁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가팔라서 한국도 끌려가듯이 안 올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 연준이 끌고 한국은행은 밀고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0% 육박한다랍니다. 에이 저건 최상단이잖아. 실제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은 10% 부담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금리가 있잖아요. 한 7%, 8% 하단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죠. 참 암담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이제 이자 부담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한국은행이 보폭 맞춰서 연말에 3.5, 11월 달 얘기죠. 그리고 내년 되면요. 4%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데 4%는 안 끝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의 전망은요. 2023년 내내 올려가지고 6%까지 올릴 겁니다. 6%까지 올리는 걸 정말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시장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금리는 그냥 10%입니다. 10%. 대략적으로 10에서 한 13%쯤 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참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이제 무너지는 거죠. 뭐 시중은행의 상당 기준이 7% 넘어가지고 8% 이던 게 뭐 이제 10% 되는 거죠. 10%. 충격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뭐 지금 현재 기준으로 미 연준이 내년 3월에 5% 정점 찍을 걸로 전망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아니죠. 뭐 2월 3월 달에 0.25%씩 올려가지고 3월 달에 한 5% 만든다. 과연 저럴까요? 제가 볼 때는 12월 달에도 0.75 올리고 내년에 2월하고 3월 달에 0.5%씩 또 올려서 3월 달에 한 5.75까지 될 수도 있겠다고 봅니다. 미국이 내년 3월에 5.75 되면 한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요? 어떻게든 4.75까지 4.5까지는 가야 되죠. 왜? 한미금리 격차가 1%, 한 1.25%까지가 아마 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벌어지면 2% 벌어지면 한국 경제 망합니다. 한국 신용 등급 떨어지고 한국에 있는 외화가 대거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고 한국이 그냥 휘청거리고 그냥 IMF가 바로 온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내년 초에 3.75에서 4%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월 24일날 0.5% 올려서 3.5 되고 내년 1월달 되면 0.5%또 올려서 4%로 될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월달이 되면요. 또 0.5% 올려서 4.5 만들 겁니다. 왜? 안 그러면 미치는 거죠. 안 그러면 11월달에 한국은행이 3.5 근데 미국은 12월달에 4.75 그러면 1월달에 어떻게 합니까? 한국은행 뭐 0.5 올려야죠. 4.0 만들어야죠. 그리고 미국이 2월달에 또 0.5%또 올려서 5.25 만들면요. 뭐 한국은행 2월달에도 0.5%또 올려야겠죠. 4.5 만들어야겠죠. 뭐 이래저래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는 절대로 늦출 수 없다. 가파르게 올린다. 라고 봐야 되죠. 4억 원을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갚아야 될 경우에 3%일 때 168만 원이 됩니다. 이걸 5.45로 적용하면 226만 원이 되고요. 7%로 하면 266만 원입니다. 100만 원 더 내는 거죠. 저거 10% 되면요. 뭐 400만 원 되는 건 금방일 겁니다. 한미금리 역전폭이 가장 컸던 게 IMF 외환위기 전후인 1.5%였답니다. 지금은 뭐 여차하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5% 이상 벌어질 수 있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놈들의 말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지금 3.0 11월 24일 이후 3.5가 되고
2023년 연말쯤이 되면 6% 이상 된다. 6%에서 7%까지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은요. 지금 4.0이잖아요. 내년에 3% 정도 올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가 2.0까지 진정될 때까지 미친듯이 올린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별일 아닌 것처럼 한국 언론들이 얘기하는 희망파리 얘기를 믿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한국 코스피가 2300이죠. 뭐 2400, 2500, 2800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2000, 1900 내려가겠습니까? 내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뭐 뻔하고 답답하고 지루한 얘기만 한다라고 불평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죠. 이자 부담도 큰데 대출 이자까지 늘어서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죠. 투잡을 하고 써리잡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죠. 빚이 없으면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 처지가 내가 살아가는 주관경이 조금 별로이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현실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비록 사는 곳이 좀 좁고 좀 낡았다 하더라도 빚만 없다면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울 거랍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나한테 닥치는 일은 경제 위기로 그냥 불황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 뒤집어지는 대충격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냥 불황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사회적인 흐름인 것처럼 남 얘기합니다. 뭐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남의 사정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왜? 내가 당장 힘들고 내가 당장 죽겠는데 어떻게 남들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또 좀 씁쓸한 거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 많이 들수록 뭐 이기적이 되고 개인적이 되면서 남들이 죽든지 말든지 남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조차 사라져 버릴까 걱정인 거죠. 왜냐? 그러면 뭐 사람이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뭐 이런 생각들도 듭니다. 지나가다가 차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차문을 급히 열고 사람을 구해주거나 괜찮은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잘못된 일에 엮였다가 내가 피해를 볼까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가집니다. 이태원 사태 때 여성들 그 심폐소생술 못해가지고 발 동동 구르면서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여성을 불러달라는 이런 얘기했다는 걸 들으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죠. 이놈의 나라가 왜 이 모양까지 됐냐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빚을 낸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끌한 사람들이 앞으로 삶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빚을 과도하게 내라고 떠들어대는지 그런 놈들을 전부 다 확인해서 철저히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또 빠져나올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쯤이면 좀 바로 서고 제대로 굴러갈까 궁금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